흥이 많으시구나.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어머니가 이제 마음은 흥이 많아서 가셨는데 뭔가 불편해 지금. 그래요. 걷고 있네. 아우, 취소. 엄마! 한참 재미있는데 노래를 왜 끊어? 아이고, 숨이 차서 더 이상 못하겠어. 숨이 차다고? 아이고, 물 좀 갖다 줄래? 아까 식사하실 때도 식사하시다가 숨 여기 가슴을 막 치셨고 지금 또 숨도 차시고. 막 흔들고 그냥 마시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근데 안 돼. 막 숨이 막 차. 3일 전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저거 저거 진짜 심각한가 봐,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니까. 분유의 수다를 가로막는 규래 씨의 기침 소리. 그래요. 기침을 하시네요. 아, 근데 요즘 당신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 아우, 그러게. 기침하면 막 가슴까지 아프고 왜 이러지? 감기처럼 막 헛기침이 나와. 우리 어릴 때는 마른 기침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침이 자꾸 나오면서 가슴이 막 찢어진 것 같은 거야. 나는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감기에다 또 코로나 그때 이제 막 저게 터질 때니까. 아 근데 사건이 벌어진 날이죠 네네, 지금. 그날인데. 아유. 엄마 지금 막 나왔어. 칠칠맞게 지갑을 흘리고 갔어. 그래. 금방 갖다 줄게. 그러니까 숨이 엄청 찼어요. 옆에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막 이랬으니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너 보인다. 엄마! 딸을 발견한 규래 씨. 반가운 마음에 발을 떼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벽을 오르는 기분.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아우 어떡합니까. 어떻게?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요! 엄마! 어떻게? 여기요! 엄마! 어떡해! 그때 이제 막 무지하게 아픈 거지. 그때 이제 병원 간 거지. 갔더니 빠르게 악화된 증세. 열흘 만에 별일이야 있겠거니 했지만 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저 암이죠? 네. 이미 규래 씨의 폐를 장악한 2개의 암덩어리. 그럼 수술해야 해요?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해야 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암이면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왜 안 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어도 죄송합니다. 증상 발현 후 열흘 만에 듣게 된 시한부 선고. 일주일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이 살아야 1년 아니면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물도 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수술도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CT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 건데 강기래 씨가 2020년도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던 CT입니다. 중심부에 5cm 정도의 결절이 보이고 저쪽에 3cm 크기의 이제 결절이 2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를 모두 장악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까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까? 전혀 진짜 없었어요. 침묵이네. 보통 뭐 1년이든 2년이든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예, 받았어요. 이렇게 그때는 모를 멀쩡. 정도로 그때는 멀쩡했어요. 말기가 이렇게 쉽게 빨리 진행이 아니 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암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둘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강기래 님께서 가장 악성인 소세포 폐암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소세포 폐암은 세포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그런 암입니다. 암세포가 작으면 조직세포 곳곳에 숨기도 더 쉽고 또 퍼져나가기도 더 쉽습니다. 즉 전이도 또 빨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세포 폐암의 평균 생존율이 2년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임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8에서 10개월 내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자분은 그러니까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폐암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폐암 검진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암의 주 원인을 흡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날 담배 핀 게 문제였군요. 담배는 전혀 안 피셨다고요? 예. 저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도 없고 남편도 총각 때 담배를 끊었어요, 피다가. 게다가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럼 뭐 폐암에 걸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좀 약간 차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에서 담배만큼 위험한 이것이 매일 우리의 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사회생 오늘의 주제 아프면 늦는다. 폐암 부르는 일상 속 습관. 하루 3번 기가 막히게 돌아오는 밥때. 규래 씨는 오늘도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생선 먹는 건 일반적이죠. 일단 몸에는 좋으니까 생선이. 육식을 안 먹고 생선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육식을 좋아하고 생선을 안 먹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 고등어구이. 후두도 키우고 다 하죠. 우리 다 저렇게 합니다. 창문 열고 주방 후드도 켜고 요리할 준비 완료. 아우, 뭐야, 오늘도 또 고등어야? 네 아빠가 생선 좋아하잖아. 남편이 구이를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구이 같은 거는 잘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1년 365일 상에 생선은 안 떨어뜨려. 그런데 삼겹살까지 굽는 규래 씨. 오늘 잔치라도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유만이나 했을 때부터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어쩌다가 하루 3끼 다 고기가 있어야지 밥을 먹었으니까. 부녀 입맛에 따른 맞춤 밥상.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규래 씨의 폐를 갉아먹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규래 씨의 폐를 조용히 습격하고 있던 이것은 조리흉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리흉이 나쁘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이게 과연 담배 연기만큼 나쁠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이 바로 조리흉의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강력한 발암 물질이자 담배 연기의 주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벤조피렌. 굉장히 특이해 보이고 우리 일상하고 멀어 보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할 때 식용유를 딱 후라이팬에서 치 나오는 거기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이고요. 차량 뒤에 오래된 차량 시꺼멓게 나오는 매연, 쓰레기 타올 때 나오는 게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이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폐암, 위암, 대장암,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휴면은요, 포름알데히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포름알데히드는요, 페인트, 소독 살균제, 생화학 실험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백혈병과 폐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요, 조리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아니, 세상 안 좋은 건 조리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웬일이야.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네, 조리할 때 생기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기준보다 확연하게 높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고등어 구이는 무려 23배, 삼겹살은 무려 13.5배나 더 높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도 무려 11.2배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연기 때문에 기침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요리할 때 내뱉었던 기침이 사실은 폐가 살려달라라고 구조 신호를 보낸 거라고 구조 신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리움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폐가 망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정상 폐와 망가진 폐가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어떤 폐가 건강한 폐이고 어떤 폐가 건강하지 않은 폐인지 보이시죠? 건강하지 않은 폐는 검게 그을려 있는데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이 차곡차곡 폐포에 쌓이면서 저렇게 검게 변하는 겁니다. 또 폐포에 발암물질이 가득해지니 폐활량도 줄어들고 숨쉬기도 답답해지는 거죠. 제가 그래도 요리를 할 때 주방 후드도 틀고 현관문도 열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나 봐요. 네, 그게 바로 환기의 착각입니다. 환기의 착각이요? 계속 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조리할 때 그 미세먼지가 치솟고 또 조리가 끝나고 나서야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가 끝나고도 최소 30분 이상 정도는 주방 후드를 작동을 시키고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